안녕하세요, 아론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락방 딴따라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롭쿠사의 아론을 리뷰해봅니다. 너무나도 리뷰를 해보고 싶었던 제품인데 전자관악기 카페 회원분께서 감사하게도 리뷰를 위해 본인 구매품을 받자마자 저에게 보내주셔서 이렇게 리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제품을 만든 롭쿠사에 대한 정보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홈페이지를 보면 아론과 레슨 프로그램인 잼쿠, 그리고 키테사이저라고 읽어야 하나요? 윈드 컨트롤러를 위한 신시사이저를 개발하였는데요. 단순하게 제품만 출시하는 회사와 달리 아론에 대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리뷰 전 기본 스펙을 살펴보면 아주 훌륭합니다. 전원은 USB-C로 충전하며 센서는 호흡 센서와 자이로 센서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바이트 센서는 없네요. 배터리를 이용해 10시간 연주가 가능하며 라이트를 켤 경우에는 6시간 연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디는 USB와 BLE 미디를 지원하고 길이는 약 67cm, 무게는 마우스 캡을 제외하고 425g입니다. 상당히 가볍죠? 사설이 길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꼭이요, 제발요. 에틱 탄타라. 오늘 아론 리뷰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 예정입니다. 먼저 아론을 개봉하고 컴포넌트 확인 및 외관에 대해 알아보며 각 키 및 버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론에 전원을 넣은 이후에 기능과 메뉴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요. 아론의 음색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에 따로 총판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구매해야 될까 고민이 되시죠? 구매 방법과 비용, 그리고 제가 요청을 해서 $40 할인 코드를 받았습니다. 요거까지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하나 더, WX5와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제품이 WX5와 정말 비슷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교를 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저에게 리뷰를 맡겨주신 회원님께서 전자관악기 카페에 아론 국무 매뉴얼을 만들어 업로드해 주셨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댓글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R1을 개봉해 보겠습니다. 플룸 마우스피스가 함께 동봉되어 있는 패키지를 구입하였기에 이렇게 제품 박스와 함께 플룸 마우스피스가 들어 있습니다. 패키지가 조금 멋지네요. 박스를 열면 제품 사양이 적혀있는 용지, 그리고 완충제, 그 아래 아론이 있습니다. 아론 아래에는 매뉴얼 및 각종 종이가 있고 보관을 위한 가방도 제공을 해주네요. 정리를 해보면 아론, 넥스트랩, 보관용 가방, 타입C 케이블, 유저 매뉴얼, 유저 매뉴얼은 영문하고 중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퀵 스타터 가이더, 이렇게 있습니다. 가방을 주지 않는 제품도 많은데 가방을 챙겨주니 좋네요. 완충제가 많이 들어있진 않지만 쓸만해 보입니다. 이제 아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우스피스는 유아용품 재질과 동일한 무독성 재질로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기본으로 이런 리코더 형태의 마우스가 있고요. 플룻형 마우스는 옵션으로 따로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전면의 핑거링 버튼은 터치 버튼이며 운지법은 색소폰을 따른다고 하는데 리코더와도 좀 비슷하게 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키 2개, 왼쪽 키 2개 사이드 키가 있습니다. 오른쪽 사이드 키 2개는 반음 키입니다. 위에 버튼은 샵키, 아래 버튼은 플랫으로 반음을 올려주거나 내려줄 수 있는 키입니다. 이런 방식은 전자관악기에서만 볼 수 있는데요. 기존의 전통적인 악기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반음 키를 외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색소폰이나 클라리넷 연주자라면 기존 방식의 키가 있는 제품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왼쪽 사이드 키 2개는 플러스 키, 마이너스 키로 불리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음색을 변경하는 기능이고 이 메뉴에서는 이게 다음 항목, 이전 항목을 사용하는 키로도 적용이 됩니다. 어드밴스드 세팅 메뉴에서 사용할 때 다른 키로 사용자 정의도 가능합니다. 뒤쪽을 보면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위로 2옥타브, 아래로 1옥타브로 변경을 할 수 있는 옥타브 키가 있습니다. 악기를 스트랩에 걸 수 있는 고리가 있고요. 그 아래는 여기는 썸레스트가 있네요. 그리고 옆에는 피치밴드 휠이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버튼은 매직 버튼이라고 불리는 버튼입니다. 이 버튼은 포르타멘토 토글 버튼으로 동작합니다. 한 번 누르면 활성화되고 한 번 더 누르면 비활성화가 됩니다. 재밌는 거는 이 버튼을 누를 때 기계가 살짝 진동이 옵니다. 한 번 누르면 이제 징 하고 진동이 오고요. 한 번 더 누르면 징징 하고 두 번 진동이 옵니다. 이걸로 아마 지금 포르타멘토가 적용이 됐는지 적용이 안 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위에 피치밴드 휠과 매직 버튼 역시 어드밴스드 세팅 메뉴에서 사용자 정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단축 버튼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펑션 버튼이 있습니다. 펑션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는 위에 사이드 키 및 옥타브 키, 매직 버튼을 다른 기능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펑션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의 기능은
저 메뉴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펑션 버튼과 매직 버튼을 눌러서 메뉴 화면을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메뉴 화면이 나옵니다. 다시 R 버튼을 누르면 나가고요. 파워 버튼은 2초간 누르면 전원이 켜집니다. 끌 때는 3초간 누르면 전원이 꺼집니다.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연결할 수 있는 3.5mm 스테레오 잭이 있고요. USB-C 타입 포트입니다. 충전이나 데이터 전송, 업그레이드 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침이 나오는 워터 드레인 홀이 있고요. 그 아래는 6.35mm TRS 아웃풋 단자가 있습니다. 이 제품 사용 시에는 가급적 밸런스 케이블을 사용해 주는 게 좋겠네요. 마지막 외관의 활용 정점은 바로 이 LED입니다. 앞서 연주 시간이 10시간인데 배터리 사용 시 6시간, 무려 4시간을 뺏어가는 배터리인데요. 처음 온라인에서 볼 때에는 너무 화려한 것 같아서 거부감이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매우 고급스럽습니다. 대기 시에는 이렇게 화면이 있고요. 이거를 연주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제 호흡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악기에서 기본 세팅을 할 수도 있고 앱에서도 세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외관은 이 정도로 살펴봤으니 이제 전원을 키며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정은 나름 많은 정보를 보여줍니다. 볼륨, 포르타멘토와 같은 테크닉, 유저 패치뱅크, 블루투스, 배터리 잔량, 패치, 여기서 패치는 음색을 얘기합니다. 패치 번호, 현재 키, 옥타브 상황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미디 모드에서는 볼륨 대신에 미디 로고가 나옵니다. 메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펑션 플러스 매직 버튼으로 메뉴 화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매직 버튼은 확인이나 입력으로 쓰이고 펑션은 취소나 뒤로 가기, 플러스 키는 다음 또는 증가, 마이너스 키는 이전 또는 감소로 동작을 합니다. 모든 메뉴는 앱에서도 설정할 수 있으며 앱에서 더 세밀하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앱을 설치하고 세팅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메인 메뉴는 총 5개입니다. 하나씩 빠르게 살펴보면 소리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볼륨, 리버브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이조를 할 수 있는 트랜스포즈가 있습니다. 이조는 여기서도 할 수 있지만 펑션 플러스 샵, 플랫 키로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메뉴는 어드밴스드 모드로 제품의 세부 설정을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시스템 세팅이 있습니다. 앞서 3개 메뉴는 간단히 설정값만 조정하는 반면에 뒤에 어드밴스드 모드와 시스템은 설정이 다양합니다. 어드밴스드 메뉴는 17개 메뉴가, 시스템 메뉴에는 7개의 세부 항목이 있는데요. 역시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R어는 음색을 패치라고 부르는데요. 패치 뱅크 메뉴에서는 기기 기본값이나 내가 설정한 값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옥타브 시프트에서 기기의 기본 옥타브를 변경할 수 있는데 앞서 2조처럼 펑션 키를 누르고 뒤 옥타브 키를 누름으로써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매직 버튼은 기본적으로 포르타멘토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사운드 2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운드 2는 이렇게 액정에 숫자 2로 표기가 됩니다. 사운드 2가 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일부 악기는 2가지 브레스 아티큘레이션을 가지고 있어서 상황에 맞게 조절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색소폰은 사운드 1은 서스테인이고 사운드 2는 그로울입니다. 바스는 사운드 1은 비브라토고 사운드 2는 비브라토네요. 이렇게 사운드 2가 있는 악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뉴얼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사운드 2로 설정을 하면 미디 신호를 보낼 때 모든 노트에 CC80 값을 같이 보낸다고 합니다. 음원 변경 키에 미디 채널 변경 등 다른 기능을 할당할 수 있고 피치밴드 휠 역시 피치밴드 대신에 다른 기능을 넣거나 끌 수 있습니다. 모션 컨트롤 기능도 부여할 수 있고 모션의 각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포르타멘토 타임, 피치밴드 범위, 미디 채널 값, 벨로시티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마스터 튜닝도 435에서 445까지 지원하네요. 저는 오케스트라 때문에 442로 쓰고 있습니다. 핑거링 모드는 5가지를 지원합니다. 색소폰 핑거링과 EVI 핑거링 외에는 저는 잘 모르는 형태네요. 브레스 메시지는 미디 CC 값을 뭐로 보내줄 거야? 인데요. 볼륨으로 보내거나 호흡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가상악기에 따라서 이 값을 다르게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은 좋다고 봅니다. 애프터터치로도 보낼 수가 있네요. 애프터터치는 신시사이저에서 건반을 누른 후에 계속 누르는 압력의 변화를 주어 소리를 미묘하게 변화시켜 연주자가 연주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주를 할 수 있는 기능인데 그 기능도 들어가 있네요. 좀 신기합니다. 호흡의 양이나 키 감도는 본인에게 맞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메뉴는 시스템 세팅입니다. 여기에서 BLE 미디 온 오프,
라이트 효과, 오토 파워 오프, 화면 꺼짐, 언어, 공장 초기화, 버전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다락방 딴따라. 이제 음색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색은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통해 녹음을 했고요. 하나씩 설명하기가 힘드니 연주 및 자막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음색은 총 30가지입니다. 그냥 도레미파솔라시도 한번 하고 생각나는 아무 곡이나 한 곡씩 연주하는 형태로 한번 해볼게요. 생각나는 곡이 없어요. 네, 악기를 살펴보니
처음 기본 음색이 꽤 괜찮은데요. 뒤쪽에 갈수록 이 중국 전통 음색들이 꽤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중국 내수를 조금 생각을 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뭐 중국 오케스트라라면 이걸로 아주 재미있는 연주도 할 수 있겠네요. 에틱 탄타라. 이 부분을 많이 궁금해하셨던 분도 계실 텐데 구매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론 리뷰와 관련해서 롭쿠사와 연락을 여러 번 주고받았습니다. 한국 진출에 있어서 KC 인증이 까다로워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팔아라 니네가, 그리고 할인도 좀 해줘 라고 했더니 제 이름으로 된 할인 코드를 발행해 주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 다락방 딴따라가 영어로는 에틱 탄타라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주문 시 코드 입력란에 에틱 탄타라를 띄어쓰기 없이 넣으면 $4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배송비는 무료지만 관세와 부가세는 내야 됩니다. 비용은 요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 번 구매 시에 $40가 할인되기 때문에 여러 개를 한 번에 구매를 한다면 필히 따로따로 하나씩 구매를 해야 됩니다. 한 번 구매할 때마다 $40이기 때문에 3개 구매해도 $40만 할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개씩만 구매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개인 통관이, 전자제품에 대한 개인 통관이 하나만 가능하기 때문에 2개 이상을 한 번에 구매하게 되면은 하나는 폐기 처분이 됩니다. 그래서 꼭 하나씩만 구매하시고 이 $40 쿠폰도 잘 적용을 해서 할인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30를 해준다고 하는데 그거밖에 안 되지 조금 더 해달라 하니까 한국은 중국하고 가까워서 $40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 제품의 메리트가 뭐냐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본 시장에서는 2위 5천보다도 비싸게 판매를 하고, 다른 판매가 적은 나라에서도 2위 솔로보다는 비싸게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의 큰 악기샵 중에 한 군데인 시마무라 뮤직에서는 A10 수준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판매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음향적인 부분에 있어서 노하우가 많이 쌓여있는 기업을 이길 수는 없지만 더 편안하게 관악기에 접근할 수 있고 괜찮은 수준이며 점차 새로운 메리트가 있는 모델을 출시하겠다, 이렇게 업체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잠깐 업체에서 한 말을 그대로 옮겨봤습니다. WX5와 비교를 해보려다가 궁금해져서 WX5의 케이스에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우스피스를 빼면 정확하게 딱 맞았습니다. 두 제품을 나란히 놓고 봐도 정말 비슷하죠? 노트키는 방식 때문에 서로 다르지만 뒷면의 모양과 버튼들은 위치도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품에 대해 소개를 했으니 이제 장단점을 한번 말해봐야겠습니다. 아론을 사용해보고 느낀 점은 WX5 2위 에어로폰의 장점이 많이 들어가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WX5를 보면은 가볍고 많은 기능이 있고 아날로그식으로 조절이 가능해서 아직도 많은 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제품을 베이스로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조사에서 그렇게 얘기는 안 했습니다. 또 2위의 터치 버튼과 사이드키, 그리고 에어로폰의 음색을 합친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또 재밌는 건 진동 센서가 들어있습니다. 매직 버튼 토글 시에 징징 이런 식으로 진동 버튼으로 알려주는 부분 앞에서 잠깐 얘기했는데요. 매뉴얼에 따르면 다른 기능에도 진동 기능을 넣어서 변경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밴딩 센서가 없는 마우스피스는 마우스피스를 잘 활용하는 고급 유저에게는 아쉬울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옥타브 롤러를 좋아하는 2위 유저에게는 뒤쪽 옥타브가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능은 호불호가 갈리죠. 누군가에게는 아쉽지만 누군가에게는 편한 기능일 수도 있거든요. 터치식 센서도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지만요, 되게 재밌게 연주를 잘 했습니다. 속주도 가능하고 재밌게 연주를 했는데 불편했던 점은 샵과 플랫이 이 부분이 터치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키 버튼을 터치하다가 막 이렇게 터치를 하다가 갑자기 얘는 물리 버튼으로 눌러야 되니까 이 부분이 적응이 쉽게 되지 않고 좀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하다가 터치로, 얘도 이렇게 살짝 터치만 되나 했는데 얘는 터치가 아니라 꾹 눌러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불편한 부분이었습니다. 롭쿠사에게도 이 부분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러다가 R2 나오면 어떡하죠? 그래도 가격을 생각하면 정말 추천할 만한 제품이라고 봅니다. 리뷰만으로 만족하려고 했는데 저도 조만간 한 대를 구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연주용은 아니고 콜렉션용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WX5를 외부에서 연주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장비를 좀 많이 들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 대체로 연주하기 좋을 것 같고요. 2위 대체 용품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품에 대한 다양한 사진 및 리뷰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은 전자관악기 카페에 업로드를 해 두었습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하거나 질문이 있는 경우 댓글로 문의 주셔도 되고요. 카페에서 질문을 주셔도 됩니다. 오늘 컨텐츠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다락방 따따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괜찮네. 센서 기능을 얘기를 깜빡할 뻔했네요. 악기에 내장 센서가 있어서 악기 올리고 내리고에 따라서 그 센서가 동작을 합니다. 센서는 기본적으로 비브라토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기능으로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